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참 따뜻하니 어디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날씨 속에 저에게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머그컵의 시안이 도착한 것인데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머그컵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이시는 사진은 말 그대로 시안으로 완성된 머그컵은 한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전 머그컵 이벤트 내용 공지는 이번 주 토요일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며 이벤트 시작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며 이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큰 하락을 겪어왔기 때문에 굳건한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하락한 이유와 그럼에도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도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매입 중이라는 한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 상위 69개의 고래들 비트코인 저가 매입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업체 크립토 퀀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일반 투자자와 소규모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반면 탑 69위 대규모 고래들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전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7일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소폭 증가를 했다. 그러나 상위 69개의 고래들은 저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6,000개의 비트코인을 순 매수하였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며 고래들은 오히려 더욱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진행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우는 이 브레이너드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과 더불어 FOMC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3월 회의록 대차 대조표 매월 950억 달러 축소 논의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연준의 FOMC 3월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이 이제 대차 대조표를 매달 950억 달러 축소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차 대조표 축소가 통화 정책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이르면 5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대차 대조표가 축소한다는 게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경제 용어는 좀 어렵기만 하죠. 조금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차 대조표의 축소는 이제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감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차 대조표에는 자산이나 부채, 이제 자본 등이 적힌 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연준의 자산 대부분이 채권이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축소는 보유 채권을 매각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게 되죠.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 채권을 이제 사들이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면 이 대차 대조표 축소는 채권을 팔아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히 큰데 이 연준의 자산 축소가 한창이던 2018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나스닥 지수는 무려 20% 넘게 하락을 했으며 이 금융위기 후에 처음으로 돈이 시중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신용 경색 현상까지 나타나 연준이 급히 유동성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3월 이후 세 차례 금리를 올린 뒤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얼마 전부터 언론이 공개가 되었는데 회의록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매월 이제 축소시킨다고 했으니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이라도 팔아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한 CME의 패드 워치에 따르면 연내 기준금리를 2%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수의 트레이더들이 80%로 예상한다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이로 인해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의 상승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 급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심리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상황, 국제적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을 넘어 가치 전송의 수단으로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1,300억 원이 넘는, 이제 훨씬 넘는 기부금을 암호화폐를 통해 받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암호화폐로 회피하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금융국들은 암호화폐를 잘 규제해야지만 러시아가 아닌 본인들의 국가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급락하는 법정화폐의 가치 속에 본인들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빈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사에서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전쟁이 나자 본인의 모든 자산을 암호화폐로 바꾼 뒤 폴란드로 넘어가 암호화폐를 폴란드의 법정화폐로 바꾸며 본인의 자산을 지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요. 비록 이에 관해서 나온 기사는 하나였지만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과 같이 해지 자산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이자 전송 수단,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 그리고 또한 오늘 아침 이러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현재 이 전쟁으로 인하여 밀가루 및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휘발유 가격이 너무나 올랐습니다. 이 4만 원어치를 넣어도 180km밖에 늘지 않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 시장 성장인 이제 둔화되는 상황 속에 이제 물가는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은 본인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금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주식을 선택하자니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되며 금을 선택하자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S&P 500의 10년간 수익률 비교 차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의 성장률은 일단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 일단 금과 S&P 500을 비교해 보더라도 금이 해지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 안전자산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 금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아주 작게 변동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안정적인 변동성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 연도 안에 글로벌적인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게 된다면 또한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이 된다면 그토록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 것이며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POS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례 없던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었던 것이 이는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반사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현재 시대는 가파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 가장 근간이 되는 화폐 질서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매일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가 참 신기한데요.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힘든 소송으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 이 소송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SEC가 법원에 회의록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리플 소송 관련 법원에 발레리 슈퍼파닉 슈체파닉 코인센터 회의록 수정본을 제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SEC가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에게 발레리 슈퍼체닉 SEC 디지털 자산 선임 자문관과 코인센터와 가진 미팅의 회의록 수정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수정된 내용은 회의가 진행된 시점으로 기존 2018년 6월 20일에서 이제 2017년 6월 20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앞서 사라 넷번 치안판사는 SEC의 리플 소송 관련 내부 문서 수정본을 4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 400일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소송과 관련하여 미 SEC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는 기조를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보고 있노라면 미 소송 또한 이번 연도 안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SEC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더 추가 매수하자니 마음이 걸리고 내가 팔자니 팔면 오를 것 같은 게르게 코인 XRP. 그럼에도 소송은 리플사 방면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그동안 흘렸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가격의 하락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무려 14포인트 하락한 34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공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부터 하락을 하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속적으로 기계적으로 매월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혁의 물결은 그 누가 억지로 막아진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과 관련하여서는 제도권에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또한 블록체인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으며 이 자넷 옐런 역시 암호화폐를 통한 중대한 제재 회피 사례는 없다. 다만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라는 정도의 언급만 하였습니다. 당장 큰 폭의 하락을 한 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큰 손들은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간의 비트코인 상승폭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가격은 적정 매수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단가가 3만 달러 어간인 것을 보았을 때 이 4만 3천 달러는 그리 높은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 연준의 경우는 현재 해야 할 일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2021년 일시적이라던 인플레이션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또한 달러의 지위가 향후 20년 내에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역시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0% 이상 채굴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2년 후에 다시 반감기가 오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대중들에게 상당히 보편적인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게 되는데요. 현재 테라 프로젝트의 경우는 비트코인 매수를 통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죠. UST의 가격을 지지하겠다 밝힌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부분의 자산들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지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2022년도에는 엘살바도르 이후 또 다른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화폐가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미 기술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듯이 이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비가 된다면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어망을 펼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한다면 어망을 펼치는 동안 고기는 도망갈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 지역을 분석, 탐색 후에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나중에 엄청난 리턴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절대로 최적의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